안녕하세요. 한국과 세계를 이야기로 연결하는 한국이 세계다입니다.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사랑하는 존재들이라고 하죠. 오늘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방글라데시 깊은 시골의 어느 한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. 자신이 원하는 한국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. 열심히 공부한 끝에 드디어 한국 대학교에 합격했어요. 성적이 좋아서 전액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.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었지만 그날 밤 이 집에서는 한숨 소리가 흘러나옵니다. 장학금을 준대도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닐 텐데. 결국 그날 밤 이 집의 부모님은 딸을 위해 집안의 전 재산을 내어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.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안녕하세요. 방글라데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큰 마음 먹고 서울로 오게 됐어요. 저는 한국인이 방글라데시에 설립한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습니다. 막연한 꿈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제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우리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사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이거든요. 전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들보다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. 원래 이런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에겐 야심찬 꿈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거든요. 제게 그것은 바로 한국행이었죠. 한국과 먼 땅인 그곳 방글라데시에서 대한민국만 바라보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다녔던 학교 때문이었습니다. 전 방글라데시에서도 시골에서 자랐는데요. 무척 열악한 환경이었죠. 학교는 꿈꿀 수도 없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부모님께선 제가 곧 자라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인데 동네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걱정하셨었죠. 그때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. 좀 멀긴 한데 한국인이 세운 학교가 있대요. 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은 정규 교육기관이라는데 거기 보내는 건 어때요? 우리 부모님은 이웃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바로 절 해당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. 거리가 조금 멀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곤욕이었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넘쳤던 저로서는 학교 가는 등굣길이 늘 즐겁기만 했답니다. 시골 학교라고 규모가 작은 곳도 아니었어요. 전교생이 무려 몇백 명이나 됐거든요. 제가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여서 그랬을까요? 우리 부모님은 힘든 가정 환경이었지만 딸을 위해 방과 후 교실까지 등록해 주셨습니다. 덕분에 전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었죠.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.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눈치도 보이고 죄송한 마음에 더 이상 다니질 못하겠더라고요. 집에만 들어가면 매일 돈 때문에 골치 아픈 부모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제가 방과 후 교실을 룰루랄라 다닐 수 있겠어요. 엄마, 저 더 이상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. 저는 방과 후 교실을 그만두기 위해 어머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. 우리가 밥을 굶어도 너 공부에 들어가는 돈은 절대 안 아껴. 그러니까 사야 할 교재가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 말해. 알았지? 이때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모범생 생활을 착실하게 해나갔습니다. 선생님께 칭찬도 받으면서 말이에요. 그러면서 점점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기더라고요. 일단 이렇게 제가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컸죠. 아마 그곳이 아니었더라면 전 학교조차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꼭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하지만 그런 제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집안 문제였죠. 너무 가난했어요. 무엇보다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습니다. 남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는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 버거웠어요. 저는 한국에서 살 때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힘들었습니다. 다행히 전 장학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행을 위해 그다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았는데요. 문제는 생활비였죠.
전 제가 장녀이기도 하고 철이 일찍 들었던 만큼 가세가 얼마나 기울어 있는 상태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 큰 돈을 당장 구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섣불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을 못했어요. 제가 일찍 처리된 게 믿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. 가난은 말입니다. 어린아이도 절로 눈치를 보게 만들죠. 돈 문제가 생기면 부모끼리 다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특히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었어요.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함께 살았죠. 어릴 때부터 그놈의 돈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. 눈치 보여서 간식을 먹고 싶다든가 어딜 가고 싶다든가 하는 이런 생각은 엄두도 못 냈어요. 일찌감치 단념했죠. 그러고 보면 전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이거 사달라, 저거 사달라 어리광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장녀라서 착하다고 칭찬 일색이었죠. 어른이 된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마냥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 때문에 그렇게 착한 아이, 콤플렉스와 장녀라는 부담감에 늘 등을 구부린 채 살아와야만 했거든요. 머리와 몸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제가 이 집안 경제활동의 보탬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. 그래서 새우 가게 아르바이트부터 물 떠오는 일까지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없어요. 거의 24시간을 쪼개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죠. 공부도 했어야 했으니까요. 관광지에 가서 관광객들에게 젤리 같은 걸 팔기도 했었는데요.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. 방글라데시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거든요. 그들은 제가 다가가도 이상한 눈빛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딸벌이라 그런지 젤리를 많이 사주는 사람들이 많았죠. 다들 친절해서 그때 역시 한국인들은 다 착하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. 웃긴 건 똑같이 한국인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중국인이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젤리를 사가 놓고 나중에 맛이 없다면서 환불해달라고 와서 난감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. 하도 난리를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환불해 주었지만 말이에요. 이 와중에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도 집중해야 했는데요. 제게 선택과 집중은 사치였어요. 모든 걸 잘해야만 했죠. 아르바이트도 공부도 말이에요. 책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코피가 흘렀습니다. 가끔은 이런 삶이 지긋지긋했지만 오히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책에 손도 못 대어보고 공장에 다녔을 것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공부라도 할 수 있는 삶에 감사하며 전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했답니다. 이렇게 적으면서 살펴보니까 제 유년 시절이 조금 고달프고 안쓰럽네요. 저는 한국이 너무 간절했고 한국에 가야만 했어요.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제 삶을 너무 살고 싶었어요. 그리고 힘겹게 부모님께 이 생각을 전했고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500만 원을 선뜻 제게 건네주셨습니다. 네가 여태껏 잘해왔던 것처럼 한국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.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란다. 투자자를 실망하게 만들지 않게 네가 잘할 거라 생각해. 네가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 집안의 큰 자랑거리가 되겠구나.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그리고 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죠. 공부하기 위해 온 한국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.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. 그리고 부모님께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죠. 학교 생활이 즐거워서 낯선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. 특히 학교 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정말 저렴했어요. 음식의 질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았고요. 그래서 저는 학식을 정말 사랑했습니다. 그리고 한식에도 푹 빠지게 됐죠. 학식이 워낙 맛있어서 한국 음식에 빨리 정을 붙일 수 있었어요. 또한 같은 전공인 친구들은 한국이 낯선 제게 이것저것 많이 소개해 주었습니다. 저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. 기숙사는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 줬습니다. 가진 돈이 없다 보니 기숙사 비용까지 내려면 제가 밥을 굶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.
솔직히 룸메이트를 잘못 만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정말 다행히 잘 만났어요. 함께 방을 쓰는 친구는 제가 외국인이라 꺼릴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. 처음엔 소심한 성격이라 낯을 가렸지만 나중에는 케이팝에 관심이 있냐며 오히려 먼저 다가와 주었거든요. 전 그 친구 덕분에 완전히 아이돌 팬이 돼버렸답니다. 방탄소년단의 팬이에요. 친구 덕분에 멋진 사진들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함께 매일 방에서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하루들을 보냈어요. 한국에서는 공부하면서도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방글라데시에서 일했을 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. 놀랐죠.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건 처음이었어요. 전 양념 돼지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. 제 딱한 사정을 봐준 사장님은 가끔 가불도 해주셨고 제게 마음껏 남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. 고깃집 사장님은 가끔 보너스도 더 넣어주시곤 했어요. 가게 장사가 잘 될 때는 바쁜데 수고 많았다면서 넣어주셨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요즘 힘들 텐데 뭐라도 맛있는 거 먹으라면서 몇 푼이라도 더 넣어주셨죠.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장님께 받았던 것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. 절 정말 자식처럼 잘 챙겨주셨었거든요. 끼니도 거르지 않도록 챙겨주셨고 때로는 정말 부모 자식 관계처럼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도 주고받고는 했죠. 가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 많이 의지했었어요. 정말 다행스럽게도 현재 그 가게는 대박이 나서 줄을 서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답니다. 착한 사람은 승리한다는 말은 정말인 것 같아요.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더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. 저는 한국에서 금방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빌린 큰 돈을 생각보다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. 가끔은 제가 쓸 곳을 아끼면서 남동생이나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리곤 했죠. 덕분에 부모님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. 저는 가끔 남동생 학비도 부담할 때가 있었는데요. 남동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면 그만큼 보람차고 뿌듯할 때가 없었어요. 제가 보내주는 돈 덕분에 부족하지 않게 사는 집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뻤죠. 가난했던 방글라데시 소녀 가장이었던 저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. 한국에서 원하는 공부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 돈도 빨리 벌면서 집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. 부모님이 평생 모았던 거의 전 재산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단 몇 개월 만에 갚을 수 있었죠.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고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면서 방글라데시에 돈을 보내주고 싶어요. 그게 더 효율적이고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. 한국이란 제게 모국과도 같은 존재랍니다. 늘 감사하고 이곳에 있음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있어요. 가난한 집안의 전 재산을 들고 한국으로 왔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집안을 일으킨 방글라데시 여학생의 사연.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